안녕하세요. 캐나다 토론토에서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오소미입니다. 저한테 많은 분들이 캐나다 워킹 홀리데이로 간호사로 근무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고요. 그리고 또 잘못된 정보들을 많이 알고 계셔서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알려드리고자 해서 지금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한국 의료가 난리 나면서 더 많은 분들이 현재 해외로 눈을 돌리고 계시는 것 같아요.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 이런 등 이제 영어권으로 좀 많이 찾아보시는 것 같은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간호사로 근무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두 가지가 꼭 필요한데요. 첫 번째가 유효한 비자입니다. 일할 수 있는 워크 퍼밋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캐나다 간호사 면허입니다. 내가 해당하는 주에 유효한 면허가 꼭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랑 간단하게 알아볼 텐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방법은 뉴욕주 앵클렉스를 통해서 캐나다의 노바스코샤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이고요. 물론 노바스코샤 면허를 취득하고 나서 그쪽에 이제 정착을 하고 취업을 하셔도 가능하고요. 저는 제가 일하고 있는 온타리오주로 어떻게 면허를 바꿀 수 있는지 정말 간단하게만 오늘 짚어보려고 합니다. 현재 만 35세 이하이신 분들은 워킹홀리데이가 가능합니다. 기존의 워킹홀리데이는 만 30세까지만 가능했었고요. 그리고 1년짜리 비자밖에 안 나왔어요. 하지만 지금은 18세에서 35세까지는 신청 가능하고요. 그리고 비자도 2년이 나옵니다. 이제 더 연장이 가능해서 이제 2년 플러스 2년, 총 4년이 가능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선발 인원도 4,000명에서 12,000명으로 지금 는 상황이거든요. 어글로 분들에게 너무 잘 된 일이에요. 혹시나 그리고 내가 캐나다 워킹홀리데이를 이미 한 번 다녀온 사람은 한 번 더 신청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2년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간호사로 일을 하실 거라면 처음에 신청할 때 헬스케어에서 일을 할 거냐는 질문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다가 일을 할 거라고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피검사가 몇 가지 추가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워크 퍼밋을 받게 되면 헬스케어에서 근무가 불가능합니다 라는 코멘트가 없습니다. 그렇게 돼야 근무가 가능한 거예요, 간호사로. 그리고 비용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건데 요즘은 대략 60만 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워홀 신청을 어떻게 하냐라고 이제 문의 주신 분도 많았는데 캐나다 워홀 카페라고 네이버 카페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셀프로 어떻게 신청하는지, 어떻게 서류를 떼고 어떻게 검진을 받는지부터 정말 상세하게 다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확인하고 꼭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 35세 이상이 되신 분들에게는 안타깝지만 워킹홀리데이가 해당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는 컬리지를 가서, 그러니까 캐나다 학교를 가서 이제 졸업 후에 받을 수 있는 오픈 워크 퍼밋이라고 있습니다. PGWP라고 있는데요. 이 PGWP를 받고 취업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보통 1년짜리 과정을 졸업하면 1년이 나오고요. 그리고 2년짜리 과정을 졸업하면 2년에서 3년까지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올해 2024년 11월부터는 이 PGWP를 신청할 때 영어 점수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CLB 5점을 만들어서 제출해야 한다고 하거든요. 이 점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다른 퍼밋이 있어요. 배우자 오픈 워크 퍼밋이라고 있습니다. 캐나다 유학생이 석사나 박사 프로그램을 하거나 혹은 전문학위 프로그램을 이제 공부할 경우에는 내 배우자가, 유학생의 배우자가 오픈 워크 퍼밋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요거 아니면은 이제 비자 받기가 솔직히 좀 쉽지가 않은 게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면허를 알아볼 텐데요. 이 노바스코샤 면허를 취득하는 것과 이걸 온타리오주로 변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한국에 계신 선생님들은 일단 뉴욕주에 앵클렉스를 치실 거예요. 그쵸? 캐나다에 노바스코샤라는 주가 있어요. 이 주에서는 앵클렉스를 패스한 것만으로도 영어 성적 없이 그리고 경력 증명서 없이 면허가 나옵니다. 요걸로 내가 노바스코샤에 정착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캐나다 내에서 면허를 바꾸는 거여서 좀 비교적 쉬운 편이고요.
하지만 내가 원하는 주에 면허 요건이 다를 수 있으니까 꼭 확인하셔야 돼요. 한국처럼 이제 하나만 돼 있는 게 아니고 캐나다도 미국처럼 좀 다양하게 주가 많으니까 주마다의 면허 요건이 꽤 다른 편입니다. 어떤 주는 영어 점수를 내야 되고 어떤 주는 경력 증명서를 내야 되고 어떤 주는 캐나다 내에서 일한 경험이 꼭 필요하고 되게 다양하거든요. 꼭 잘 알아보시길 바라고요. 일단 노바스코샤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게요. 첫 번째, 어카운트를 먼저 오픈해야죠. NSCN을 들어가시면 됩니다. 노바스코샤 College of Nursing이라고 NSCN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홈페이지를 들어가셔서 어카운트를 먼저 작성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필요한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간호사 면허의 정보입니다. 여러분들 미국 간호사 면허가 있으실 거고 한국 간호사 면허가 있으실 거잖아요. 이 두 가지 면허에 대해서 유효 날짜, 시작 날짜와 종료 날짜, 여기에 대한 면허 번호를 꼭 알고 계셔야 되시고요. 이렇게 입력을 하고 나면은 NSCN에서, 그러니까 노바스코샤에서 널시스를 통해서 직접 확인을 할 거예요. 뉴욕주 면허가 이제 정말로 유효한 것인지. 그래서 여러분은 면허 정보만 잘 입력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신분 증명을 해야 돼요. 한국 분들은 이제 한국 여권이 있을 거고요. 여권을 스캔해서 업로드하고, 두 번째는 한국 운전면허증을 영문으로 된 거 알고 계시죠? 요거를 발급 받으셔서 앞면과 뒷면을 모두 스캔해서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어플리케이션 폼을 다 작성하고 내고 기다리시면은 여러분한테 이메일이 날라올 거예요. 이제 어플리케이션 이제 넘버가 부여된 텍스트 파일인데 이거를 다 작성을 해가지고 여러분이 받았던 메일로 그대로 여러분이 다시 보내는 거예요. 이제 이것들 다 체크했는지 다시 면허의 날짜라던가 이런 만한 정보만 이제 좀 작성을 하고 체크리스트를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크리미널 체크, 범죄 경력 관련해서 이 사람이 다른 범죄 경력은 없는지를 조회하는 순서인데요. 이거는 한국에 계신 분들은 CSI라고 캐나다 밖에서의 범죄 경력을 이제 하는 거를 조회하는 거를 이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캐나다에 계신 분들은 My Back Check라고 해서 요거는 캐나다 내의 범죄 경력 증명을 하는 거고요. 이거는 홈페이지 통해서 진행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신분증명 서류, 이것도 신분증명 서류가 필요해요. 똑같이 여권과 이제 운전면허증 앞뒤로 스캔해가지고 보내면 됩니다. 한국에서만 살았던 분들은 CSM만 하면 됩니다. Service Consent라고 있어요. 요거는 내 개인정보만 적어서 보내면 되는데요. 내가 5년간 살았던 주소지를 같이 입력을 해서 보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잘 입력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비용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게요. 제가 이게 비용을 여기 띄워놓을게요. 대략적으로 해서 800불 가량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7월 이후에 진행을 했던 분은 거의 이제 500불 정도를 내셨거든요. 요거 참고만 해주시고 언제든지 노바스코샤에서는 이 비용을 올릴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는 시간은 대략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이 기다리는 시간이 조금 힘들 수 있지만 정말 너무 럭키하게 영어 점수도 안 내고 면허를 받을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입니다. 네, 이제 노바스코샤 면허가 이제 나왔다면 이걸 온타리오주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텐데요. 온타리오주는 CNO라고 부릅니다. College of Nurses of Ontario, 이렇게 CNO라고 부르고요. 온타리오주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유효한 비자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3년 이내 일했던 경력이 꼭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는 꼭 필수로 있어야 되는 점이고요. 이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여러분 어카운트를 생성하시면 됩니다. 캐나다 내에서 면허가 이미 있기 때문에 캐나다 어플리컨트로 해서 어카운트를 시작하시면 되시고요. 어카운트를 생성하고 나면은 정보를 입력해야 돼요. 내 비자 정보도 입력해야 됩니다. 유효한 비자, 워크퍼밋, 혹은 영주권 시민권자이신 분들이 어떤 비자를 가지고 있는지를 집어넣고요. 그리고 exam accommodation이 필요한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가 이제 신체적이거나 정신적인 장애가 있어가지고 도움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노라고 이제 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declaration이라고 해서 범죄를 저질렀거나 혹은 소송 중인지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yes라고 만약 답을 하시게 되면은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 9가지의 requirement를 여기 이제 같이 보여드릴 거예요. 이 requirement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걸 매수로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노바스코샤 면허가 있다면 여기서 Nursing Education, Registration Exam,
그리고 language proficiency 이렇게 세 가지가 다 충족이 됩니다. 너무 다행이죠. 그래서 이 나머지만 다 이제 매수로 바꾸면 되는데요. 첫 번째, evidence of practice. 요거는 3년 이내의 경력이 필요해요, 여러분. RN으로 등록된 것이면 상관없어요. 한국도 당연히 괜찮고요. 혹은 이제 뉴욕주 면허를 받으신 분, 이제 뉴욕에서 만약 오실 분들이 있다면 뉴욕주에서 일한 것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경력 증명서를 병원에서 영문으로 된 레터로 받는 게 아니고요. CNO에서 어떤 폼을 줄 거예요, 여러분한테. 이 폼을 작성해서 보내기만 하면 되고요. 2장 서류예요. 첫 번째 장은 내 본인이 이제 내 개인 정보를 집어넣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했는지를 이제 적고 내가 사인하는 서류고요. 두 번째 장이 병원에서 작성해주는 서류인데 이거에 이제 이 사람의 개인 정보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했는지 적고요. 그 다음에 이 병원에서 어떤 부서에서 일을 했는지, 그러니까 부서라기보다는 어떤 환자 파퓰레이션이었는지, 그러니까 어덜트 케어인지 혹은 이제 노인분들을 받는지 아니면 이제 아동을 받는지, 네, 이런 거를 적고요. 그 다음에 크로닉인지 아큐트인지 이런 것도 적으시고요. 다시 고용할 의사가 있는지 yes라고 반드시 답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측 하단에 이 서류를 작성해 주시는 병원 관계자분의 영문 이름과 직위와 이메일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서류는 끝난 거고요. 여러분이 이거를 손으로 작성하고 스캔해서 이메일로 보내셔도 상관없고요. 저 같은 경우는 우편으로 직접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jurisprudence exam이라고, 요거는 온타리오주 의료법 시험이라고 보면 돼요. 요거는 오픈북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챗GPT와 구글링을 열심히 해가지고 치면 됩니다.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authorization to work, 이거 일할 수 있는 유효한 비자를 업로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워킹홀리데이로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월 승인 레터를 올리는 게 아니고요. 캐나다를 들어오시면은 입국할 때 여러분한테 유효한 워크 퍼밋을 이렇게 딱 만들어서 줄 거예요. 거기에 당연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헬스케어에서 일할 수 없다라는 조건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효한 날짜가 적힌 이제 오픈 워크 퍼밋을 이제 스캔을 해서 올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캐나다 밖에서 온타리오주 면허를 받고 들어올 순 없고 들어오면서 입국하면서 면허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크리미널 체크, 이것도 이제 아까 노바스코사에서 진행한 거랑 똑같이 크리미널 체크, 범죄에 관해서 이제 알아보는 건데요. 요거는 이제 CNO에서 꼭 제시한 사이트에서만 가능해요. 그래서 들어가서 진행하시면 되시고요. 어렵지 않아요. CNO 어플리케이션 넘버를 꼭 입력을 해야 이게 이제 이 사이트로 전송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 거기서 입력하라는 정보를 다 입력을 하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고요. 이거는 보통 하루에서 이틀 좀 주말 끼고 이제 하면은 한 2, 3일 정도면 다 처리가 되니까 금방 되는 거라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듣기로는 한국에 계신 분들은 6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범죄 경력 회고서를 제출해도 된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이걸 제출할 때는 CNO에 꼭 이메일을 보내세요. 한국 걸로 보내는데 이게 승인이 될까라고 꼭 물어보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declaration, 이거는 제 처음부터 이제 어카운트 생성할 때 no라고 답하신 분들 있죠? 이건 자동으로 매시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Other registration, 요게 문제인데 요게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카운트를 만들자마자 바로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건 내가 RN으로 등록된 모든 곳에서 이제 면허를 이제 내야 되는 거거든요. 처음에 계정을 어카운트를 만들 때 어떤 나라의 어떤 주의 면허를 가지고 있는지를 입력을 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일단 한국 간호사 면허가 당연히 있으실 거고, 미국 뉴욕주의 면허가 있으실 거고, 그리고 노바스코샤의 면허가 있을 거잖아요. 요거 3개 입력하시면 되시고요. 이 3가지 면허를 등록하시고 나면은 이제 뉴욕 보드에 신청을 해서 CNO로 바로 여러분의 면허 정보가 보내지도록 신청을 하는 거고, 또 한국의 보건복지부에 연락해야 되고요. 그리고 노바스코샤의 NSCN에 또 연락해가지고 이 모든 면허 정보가 CN으로 보내주실 수 있도록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보건복지부에 보낼 때는 면허 증명 신청서를 작성을 여러분이 직접 프린트를 하셔서 이제 사인을 해야 되고요. 요거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CNO에서 보내준 폼이 있어요. 이 폼을 또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시고 나머지 부분을 보건복지부의 담당자분께서 작성을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졸업증명서를 보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CNO가 요청한 서류 중에 이 보건복지부 담당자께서 적어주시는 서류 부분에 이제 이 사람이 언제 졸업했는지를 적어야 되기 때문에 졸업증명서도 꼭 같이 동봉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통상환 증명서라고 있어요. 이거를 우체국 가서 받아서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계좌이체도 예전에는 가능했었는데 요거는 보건복지부 쪽이랑 전화 통화하고 괜찮다고 하시면 이체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CNO에 대한 비용도 같이 알아볼게요. 이렇게 모든 걸 다 진행하고 나면은 대략 1,100불 정도 나옵니다. 물론 안에 한국 돈도 있고 US 달러도 있어가지고 대략적으로 1,100불, 한국 돈으로 110만 원 정도가 나와요. 한 달 정도 소요되는 것 같아요. 요즘 한 달 정도 지나면 CNO 면허가 나옵니다. 실물 면허는 없고요. 면허 번호가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제 준비가 다 되신 거거든요. 온타리오주에서 유효한 면허도 있고요. 그리고 오픈 워크 퍼밋도 있으니까 이제 구직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영어 점수를 안 내고 캐나다 면허를 받을 수 있는 건 진짜 획기적인 거거든요. 그리고 비자까지 이렇게 나온다는 건 뭐 이민하라고 약간 떠먹여주는 느낌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국 선생님들이 NNAS를 같이 병행을 하면서 학교를 갔었어요. 흔히 준석사라고 알려져 있는데 비자도 그렇고 면허 받기가 둘 다 쉽지가 않았거든요. NNAS가 너무 복잡하고 이제 힘들기도 했었고, 그래서 NNAS와 학교를 병행하시면서 학비, 렌트비, 생활비까지 하시면은 이제 2년 동안 거의 수천만 원이 들어요. 적지 않은 돈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워킹홀리데이가 오픈됐고, 그리고 간호사 면허를 받을 수 있는 게 정말 정말 너무 대단한 일이에요. 수천만 원을 세이브하는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럭키인 거죠. 여기까지 해서 이제 캐나다에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고 캐나다 간호사 면허를 받는 법까지 잘 알아봤는데요. 쉽지 않아요, 사실. 취업은 쉽지 않습니다. 수천만 원과 이제 수년의 시간을 세이브하는 대신 더 쉽지 않아요. 그만큼 더 내가 레주메를 잘 준비해야 될 거고, 그만큼 커버레터를 더 잘 쓰고, 취업 준비는 더더욱 잘 하셔야 돼요. 정말 이 세 가지는 본인 역량이에요. 워홀 비자라서 취업이 안 되지 않을까요? 그냥 레주메와 커버레터 잘 쓰고 면접 잘 보시면 됩니다. 정말 그거밖에 없어요. 대신 이제 한국에서 오신 쌤들은 경력이 이제 있으셔야겠죠, 반드시. 병원 측에서도 해외 간호사를 고용하는 이유는 그게 이유입니다. 이유는 경력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 그래도 경력이 있으니까 일을 좀 더 빠르게 배우고 더 잘 적응할 수 있겠지 라는 걸 기대하고 고용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레줌에서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경력에 대해서 어필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면접 볼 때도 경력에 대해서 정말 잘 말씀하셔서 나는 이제 일 잘하는 한국 간호사고 이러이러한 너싱 스킬을 이제 구사할 수 있다를 강력하게 어필하셔야 됩니다. 이제 정말 그거밖에 없어요. 워킹홀리데이로 병원 지금 취업한 간호사가 있거든요. 없지 않아요. 근데 하면 됩니다. 근데 그만큼 내가 더 잘 준비해서 더 열심히 해야겠죠. 당연히 영어 실력은, 영어 점수는 안 되지만 당연히 영어 공부 열심히 하고 오셔야 되고, 영어로 이제 한국에서 일하는 만큼 모든 의사소통 다 가능하셔야 돼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하고 오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결국 취업은 본인 역량이에요. 영주권이 있다고 이제 취업이 되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캐나다에서 간호학교를 나왔다고 취업이 다 잘 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학교를 졸업했더라도 내가 레주메가 별로이거나 혹은 면접을 봤는데 내가 면접을 잘 못 보면 취업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내가 레주메 잘 준비하고 커버레터 잘 쓰고 면접을 정말 잘 보면은 취업 되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요. 진짜 그래서 제가 이제 레주메도 이제 가능하시다면은 유료 첨삭 받으시고, 면접 준비도 가능하면은 더 많은 모의 면접을 보고 면접 스터디도 열심히 하고 정말 잘 준비해서 오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아무리 한국에서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하고 온다고 해도 생활 영어와 병원에서 쓰는 영어는 또 달라요. 제가 이제 그걸 알고 있어서 저는 이제 미국 간호사 미셸님과 미국 간호사 소피아님께 이제 강의를 들었거든요. 이제 두 분의 책인 이제 밥줄 영어와 미숙영까지 저는 다 이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 난 영어가 너무 걱정이다 라고 하시면은 이제 이런 임상 영어 책들 공부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영어 점수는 안 내지만 그래도 진짜 여러분 어느 정도는 영어는 잘 하셔야 돼요. 의사소통을 다 할 수 있어야 되니까요. 여러분 정말 캐나다에서 사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그냥 이민이 어떤 나라에서 살건 다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타지에서 산다는 거는 내가 편하게 말할 수 있는 이제 모국어를 쓰는 나라를 포기하고 온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을 지키려면 더 열심히 영어를 잘 공부해서 여러분을 스스로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 험난한 캐나다 인상을 경험하실 때 진짜 이 미셸님의 밥줄 영어와 소피아 선생님의 이 미숙 영어 여러분을 정말 든든하게 받쳐줄 거예요. 정말 저는 실제로 지금 그렇거든요. 정말 정말 강추드립니다. 진짜 강추드려요.
토론토는 병원이 많아요. 다른 지역보다는 병원이 많아서 잡 기회가 훨씬 많고 정부가 지원해주는 프로그램도 잘 돼 있어가지고요. 다만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정말 잘 준비해서 오셔야 돼요. 레주메도 정말 잘 써야만 병원에서 인터뷰 보자고 연락이 오고요. 인터뷰 보자고 연락이 와도 내가 인터뷰를 잘못 보면은 잡 오퍼를 못 받는 거고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잘 준비해서 오셔야 되고, 준비된 분은 이제 에이프릴님. 에이프릴님 영상 보셨나요, 여러분? 에이프릴님이 2주 만에 취업하셨어요. 정말 그렇게 빨리 취업된 케이스는 저도 처음 봤어요. 저도 사실 취준이 좀 빠른 편이었는데 취업 준비 기간이 생각보다 좀 짧았어요. 정말 저도 운 좋게 되게 빨리 취업이 된 케이스였는데 에이프릴님은 2주 만에 되셨습니다. 기회가 훨씬 다른 지역보다는 많은 편인 것 같고요. 하지만 이걸 이제 내가 얼마나 잘 준비하냐에 따라서 기회가 이제 정말 금방 찾아올 수도 있고 혹은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저도 사실 토론토에서 처음에 간호사로 취업 준비를 할 때는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봤었거든요. 왜냐면 여기 프로세스가 정말 느려가지고 내가 지원을 이제 언제 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이제 뭐 3, 4개월 지나서 연락이 올 수도 있어요. 혹은 연락이 아예 안 올 수도 있고요. 이 모든 걸 고려해서 저는 이제 한 6개월에서 1년은 걸릴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에이프릴님은 2주 만에 되셨죠? 여러분 진짜 내가 잘 준비되어 있으면은 돼요. 병원에서 볼 때는 이 사람이 취업 워킹홀리데이 비자인지 혹은 PGWP인지 안 보여요. 그냥 이 사람이 캐나다에서 학교를 졸업했냐 안 했냐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여러분 그러면 더욱더 경력을 어필하시면 됩니다. 한국에서 내가 이제 이러이러한 환자를 받고 이러이러한 걸 케어할 수 있고, 그리고 면접 질문도 정말 잘 대답하셔야 되고, 이제 시나리오 베이스 질문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면접에 그런 거 정말 잘 대답하시면 되고, 그건 엔클렉스 문제가 꽤 비슷하니까 엔클렉스 공부했던 거 놓지 말고 면접 준비할 때 한 번 더 보시고요. 그리고 이민 영주권에 대해서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 1년 이상만 캐나다에서 간호사로 근무를 하면은 어렵지 않아요. 진짜 이주공사 상담을 제가 오늘 받고 왔는데요. 토론토에 이제 워킹 홀리데이로 와서 간호사로 취업했을 때 영주권이 가능할까에 대해서 상담을 받고 왔는데, 물론 개개마다 다 다르잖아요. 나이 점수도 다 달라질 테고요. 한국에서 몇 년 경력이 있는지, 그리고 캐나다에서 이제 1년 경력 혹은 2, 3년 경력 얼마나 채웠는지, 그리고 영어 점수도 다 다를 거잖아요. 이거에 따라서 이제 점수가 이제 달라질 수 있겠지만 아예 길이 없진 않아요. 진짜 워홀 4년이면은 제가 볼 때는 이민을 하고도 남을 시점 같거든요. 많은 분들이 좀 더 잘 알아보고 많은 분들이 좀 더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저 캐나다에 한국인 간호사가 정말 많아졌으면 좋겠거든요. 그냥 캐나다 간호사로 최소한 1년 이상 일을 하면은 영주권 지원을 이제 해볼 수 있거든요. 그냥 취업이 문제인 거예요. 그냥 취업만 하시면은 캐나다 이민은 수월하게 풀릴 수 있어요. 이주공사 상담을 꼭 받아보시고, 이주공사를 꼭 여러 군데를 받아보셔야 됩니다. 무료 상담인 곳이 많아요. 첫 상담은 꼭 여러 군데 받아보시고, 나의 상황과 이제 나의 영어 점수와 모든 거를 다 이제 얘기하시고 상담 받고, 이민 방법 정말 많더라고요. 제가 몰랐던 이민 방법이 진짜 많았어요. 온타리오 헬스케어 쪽으로 이민하는 방법이. 꼭 이주공사 상담 많이 받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정하셔도 늦지 않아요. 전 여기서 상담 받아봤는데 진짜 추천드려요. 정말 친절하고 잘 맞춰서 해주실 거예요. 쉽진 않아요. 진짜 캐나다 이민은 쉽지 않아요. 보장이라는 게 없습니다. 영주권 보장, 취업 보장, 없습니다. 그런 거 없고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이 셀프로 다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시는 분들은, 미국은 에이전시를 끼고 가니까 영주권도 되고, 내가 미국 가자마자 취업할 병원도 이미 정해진 상태로 가는 거잖아요.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차라리 미국이 나을 수도 있어요. 에이전시 돈을 이제 수천만 원을 쓰겠지만, 그리고 2, 3년은 이제 그쪽에서 일을 해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기다리기만 하면 문호는 어쨌든 열릴 거고, 기다리기만 하면은 영주권은 나와요. 캐나다는 없습니다. 캐나다는 사실 비자도 셀프로 내가 해야 돼, 면허도 셀프로 내가 해야 돼, 취업도 내가 셀프로 해야 돼, 영주권도 내가 해야 돼. 에이전시라는 게 없고 보장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혼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레벨이 높아요, 미국보다는. 그래서 캐나다 간호사가 지금까지 정보가 거의 없었어요. 왜냐면 정말 방법이 복잡하고 정말 쉽지 않은 길이니까 돈도 많이 들고요, 당연히.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미국보단 덜 시도를 하셨던 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캐나다에 꼭 도전을 하고 싶다. 캐나다에서 나는 간호사가 꼭 되고 싶다. 하신 분들은 도전하십시오.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거 모르는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그리고 저도 이게 잘 제가 한 건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제가 올리는 시점에 뭔가 또 새로운 업데이트가 있거나 바뀌는 상황이 있으면은 이제 네, 남겨주세요. 네, 제가 꼭 이제 이거를 또 다른 분들이 보시니까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좀 더 제대로 정확한 정보를. 그래서 바뀐 게 있거나 제가 잘못 알고 있으면 꼭 여러분 댓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너무 걱정돼요. 하지만 이 정보가 진짜 캐나다를 고민하시는 분들께 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캐나다를 도전하시는 모든 분들 응원합니다. 파이팅!